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엇 파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탐스러운 충격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상편과 하편으로 분리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강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영강을 시청하시고 1강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충격파의 기본적인 것을 안다고 가정하고 바로 오파 미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파가 미달됐을 때 무려 4파의 0.38이 크기만큼이나 짧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일반적으로 오파 절단은 3파가 심하게 연장됐을 때 나온다고 하는데 1파 연장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오파 절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주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렇게 카운팅하지 맙시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연장의 법칙입니다. 제일 긴 파동은 두 번째로 긴 파동보다 1.618배 이상 커야 한다는 법칙인데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1파 연장의 경우 1파가 3파의 1.618보다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파가 1파 끝점부터 피보나치를 쟀을 때 1.618 크기보다는 작아야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우선 확장이라는 개념을 알아봅시다. 이것은 어떤 파동의 종점부터 시작점까지 반대로 피보나치를 긋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피셜한 기호는 아니지만 제 강의에서는 편의상 1.618 EXT18라고 적으면 확장을 그었을 때 1.618이 되는 지점으로 통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하얀색 피보나치가 바로 1파를 확장한 피보나치입니다. 3파가 1파의 0.618보다 살짝 커서 연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1.618 지점 이내에 3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하여 충격파로 카운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파동 균등의 법칙입니다. 사실상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을 모르고 충격파를 카운팅하게 되면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충격파를 그리는 유튜버들을 가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장된 파동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0.618 피보나치 비율을 갖거나 서로 같을 확률이 높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0.618 이외에도 0.382 등의 피보나치가 나올 수도 있고 오차로 인해 피보나치 비율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5파 연장이기 때문에 1파와 3파가 서로 0.618 피보나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칙은 충격파의 종점을 예측할 때 사용하면 안됩니다. 충격파가 나온 이후 조정파가 어디에서 멈출까를 예측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4파나 2파 부근에서 조정파가 멈추기 때문에 4파와 2파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파동 균등의 법칙을 이용해서 카운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추세선입니다. 제로2 추세선과 투포 추세선이 있는데 각각 충격파 시작과 2파 끝점을 이은 선, 그리고 2파 끝점과 4파 끝점을 이은 선입니다. 책에서는 제로2 추세선이 1파나 3파의 그 어떤 부분에 의해서도 뚫려서는 안되고 투포 추세선이 3파의 그 어떤 부분에 뚫려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충격파에다가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은 아니고요. 활용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투포 추세선을 이탈 시에 충격파가 마감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처럼 추세선을 긋고 유의미하게 뚫릴 시에 조정파가 시작되었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5파가 터미널 충격파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투포 추세선이 뚫리고 나서도 충격파가 마감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 균등의 법칙 이외에도 충격파동의 하위파동 간에 자주 나오는 피보나치 비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파가 연장되면 1파, 3파, 5파 순서대로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비율이 0.618 또는 0.382로 작아지게 되는데 이 비율이 서로 교대해서 작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으니 다음 강의까지 다 듣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파가 연장되면 별 특징이 없습니다. 3파가 1파, 5파와 피보나치 비율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1파와 5파는 역시 파동 균등의 법칙이 적용되어야겠죠. 그리고 5파가 연장될 때 피보나치 비율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1파는 3파보다 0.618만큼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5파는 1파부터 3파 끝점까지 길이 전부의 1.618 혹은 1.618 확장해서 멈춥니다. 때때로 1.618 자리에 1.0이나 2.618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5파 연장에서 5파가 1부터 3까지 파동 전체 길이의 1.618만큼 길이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파가 연장됐을 때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4파가 3파의 0.4에서 0.618 길이만큼 꽤 길게 조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4파가 지그재그나 플랫일 때 C파가 짧게 나오거나 미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른쪽 사진에도 보시면 4파가 3파의 0.382를 넘어서 0.4 이상을 되돌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충격파동의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사실들이긴 한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1파가 연장되면 수렴형, 5파가 연장되면 확산형으로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파가 연장된 것 같으면 평행 채널을 그어서 3파가 채널을 벗어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중 지그재그 조정 파동일 확률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충격 파동 이후의 되돌림입니다. 1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파동이 더 큰 충격 파동의 일부분일 수가 있겠죠. 더 큰 충격 파동의 3파 부분에 이런 1파 연장이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4파 종점까지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 파동의 1파나 5파 부분이라면 2파 가격대까지는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되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 큰 충격 파동의 5파나 10파라고 단정 지어서 카운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3파 연장입니다. 3파가 연장되면 일반적으로 4파 종점 혹은 4파가 존재하는 가격대에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 0.618 이상을 되돌리면 한 단계 더 큰 파동의 5파나 10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파가 연장되면 일반적으로 그 연장된 5파의 0.618 이상 0.95 이하를 되돌립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카운팅된 충격파의 5파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5파 길이의 0.95가 정확히 저항선이 된다는 신기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충격파가 마지막 파동이 아니길 기대하는 사람들이나 충격파가 마지막 파동이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고 포지션을 종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선이 되겠네요. 만약에 5파 연장일 때 연장된 5파가 전부 되돌려진다면 더 큰 파동의 5파나 10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1.0을 깬 순간 앞선 충격 파동은 더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파가 절단된 경우에는 전체 파동을 전부 되돌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체 파동을 전부 되돌리지 못한 경우에는 5파 절단은 카운팅에서 제외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개념을 절반 정도 익혔으니 이쯤에서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매매하기 전에 카운팅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카운팅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카운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3파와 5파의 길이가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장의 법칙에 위배되죠. 게다가 2파가 강세 신호를 나타내는 불규칙 조정인데 2파가 1파를 0.618 이상 되돌렸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조정파동 강의할 때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이렇게 되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파가 1파의 99%까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되돌리기 전까지 희망 회로를 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2파가 1파의 0.618 이상을 되돌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충격파의 초반 부분에서 충격파가 뜰 것을 기대하고 희망 회로를 굴리는 것은 좋지 않은 매매입니다. 다음 카운팅 예시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그재그 X파동 무제한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복합 조정 이후에 충격파가 카운팅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나스닥의 상황이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 저점에서 삼각 수렴을 그리고 방향이 전환된 케이스가 있다면 고점 저점이 카운팅의 시작 부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꼭 이러한 사실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적절한 카운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차트를 통한 실전 매매 예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에 3파 연장인 충격파가 보이실 텐데요. 1파와 5파의 비율이 1대1이라는 파동 균등의 법칙을 이용해서 카운팅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디가 타점일까요? 바로 4파 종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강의에서 말했듯이 3파 연장 시 일반적으로 4파 종점까지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맞지 않았을 때 손절 라인은 당연히 4파가 존재하는 가격대 바로 아래가 되겠죠. 하지만 휩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충격파의 0.38이 되돌림 등 의미 있는 자리의 바로 아랫부분 같은 곳에 손절을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이후의 무빙입니다. 앞서 말한 충격파가 더 큰 충격파동의 연장 1파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추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2파가 존재하는 가격대입니다. 1파 연장이기 때문이죠. 더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아닌 이상 2파 부근에서 멈출 것이고 2파 부근에서 조정파를 카운팅하면서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파가 존재하는 가격대 바로 아래, 특히 전체 상승의 0.618 되돌림 등 의미 있는 자리 바로 아랫부분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이 잘 맞지 않아서 카운팅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뒤따르는 조정파가 멈추는 부분을 보고 2파가 어딘지 4파가 어딘지를 역으로 유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활용 방도가 있으니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백테스트 하셔서 꼭 이 사실로 돈을 버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격파동 내용이 많아서 강의를 상편, 하편으로 분리했으니 다음 충격파동 강의까지 다 듣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파 조정 후 3파를 먹어야 한다. 4파 조정 후 5파를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을 팔면서 방법론은 전혀 모르는 유튜버들은 제발 거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엘리엇 파동을 배울 바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영상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